이번 시간은 뇌전증 발작과 실신을 감별해 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유발인자, 증상이 나타나기 전, 중, 후로 나눠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발인자인데요. 대개 실신에서는 잘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뇌전증 발작에서는 드물다라고 알려져 있죠. 가능은 한데요. 반사성 발작의 일종인 논란 발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예기치 않은 순간에 어떤 소리 자극, 청각이 들어오거나 또는 고유 감각이 전달됐을 때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신도 유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베이저 베이걸 싱컵, 미주신경성 실신에서는요, 유발인자로 어떤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기립시, 섰을 때 또는 우리 감정적인 자극과 관련된 상황들 요거에 의해서 실신을 유발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상황성 실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요거는 정말 특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 아니면 뭔가를 삼켰을 때, 아니면 대변을 볼 때, 또는 기침을 할 때 심하게 웃는다든지 등등 이런 특정 상황에서 실신을 유발한다. 또 이게 유발인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실신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립이 바로 유발인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구 증상인데요. 그러니까 의식의 소실하기 전 단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실신과 발작 모두 나타날 수는 있으나 그 양상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나 실신에서는 유형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신을요 크게 반사성 실신, 요거를 신경매개성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방금 설명드렸던 미주신경성 실신, 상황성 실신, 그리고 경동맥동 자극 증후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실신, 그리고 또 하나가 심장성 실신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반사성 실신의 전구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지러움이 나타나거나 창백함 또는 메스꺼움, 구토라든지 또 땀이 난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그 실신에서는요. 되게 가벼운 어지러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심장성 실신의 경우는요. 그러니까 실신하기 전에 심장이 막 두근거린다든지 또는 흉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전구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뇌전증 발작에서는 환자마다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기시감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데자뷰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그리고 복부 전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복부 상승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명치에서부터 식도로 치밀어 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말해요. 그리고 또 이상한 맛으로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불쾌한 냄새로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번쩍거리는 환각을 느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조를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의식 소실 중에 동반되는 움직임에 대해서 감별해 볼 텐데요. 실신과 발작을 크게 나누자면 움직임이 좀 더 뚜렷한 게 발작이랑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동증, 오토마티즘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작, 씹는 형태 아니면 입맛을 다시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머리를 회전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경련 형태 있죠. 근간대, 마요클로닉 형태라든지 또는 전신경련,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움직임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겠죠. 전신경련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긴장형, 요거는 근육이 뻣뻣해지는 수축을 강하게 하는 형태, 토닉이라고 했었고요. 간대형은 근육이 빠르게 수축과 이완을 하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간대형은 클로닉, 요게 교차되는 토닉 클로닉도 있다라고 했었고요. 긴장 간대형, 반대로 무긴장형도 있습니다. 어토닉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무긴장형은요, 오히려 힘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쵸? 요거는 뭔가 움직임이 뚜렷한 거랑은 거리가 멀지만 이 자체 형태가 굉장히 드문 편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경향성을 따질 때는 발작에서 좀 더 움직임이 뚜렷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물게 나타나는 무긴장형 발작을 뺀다면 뇌전증은 실신과 다르게 발작 동안에는 어떤 특정 자세 유지가 가능한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식 소실 중에 오히려 그러니까 힘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경우는 이 무긴장형을 뺀다면 뇌전증 발작은 오히려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신에서도 뇌전증 발작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근간대성 경련이 상당수에서 동반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근간대성 경련이 있으면 발작, 없으면 실신으로 나뉘는 게 아니겠죠. 단순히 유무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특징을 파악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실신에서 나타나는 근간대성 경련.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근육의 연축, 그러니까 움찔거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의식, 소실 뒤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고 하고요. 발작의 경우에는 의식, 소실과 함께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써볼게요. 의식, 소실을 하면서 동반한다. 그리고 이제 대개는 짧게 나타납니다. 10초 미만으로 나타나고요. 이 발작의 경우에는 좀 더 길게, 그러니까 이 목격자에 의해서 관찰될 가능성이 높겠죠. 뭐 20초에서 100초 정도. 그리고 뭔가 이제 움직임의 진폭 자체가요, 불규칙한 편입니다. 그리고 조직화되지 못하고 비동기화되고요. 또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반해서 이 발작, 뇌전증이라고 하는 게 결국 뇌세포의 동기화 그리고 이 과흥분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발작 형태도 좀 더 동기화되고요.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저작이나 입맛 다시기 형태가 좀 더 분명하게 오래가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식소실 중에 혀 깨물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빈도상 발작, 뇌전증 발작에서 혀 깨물기가 더 자주 나타나긴 하지만 실신에서도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어요. 역시나 단순하게 유무로 나눠선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특징이 있는데 실신에서는 이제 혀를 깨물어도 그 위치가 약간 끝쪽에 혀 말단의 경우가 많고요. 발작인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혀 측면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드물게는 양쪽이 되기도 하지만 일단 위치상 조금 차이가 나고 빈도상으로도 발작에서 좀 더 많이 동반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실근 같은 거 있죠. 소변 실수 이런 경우는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역시나 빈도상 굳이 따지자면 뇌전증 발작에서 좀 더 잘 나타나는 편이고요. 그 다음은 의식 회복 단계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실신보다는 뇌전증 발작에서 의식 회복 기간이 더 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신은 한 10에서 30초 정도라면 발작에서는 그러니까 수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혼란기를 따진다면요. 그러니까 실신 환자는 대개 이제 10초 미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잘 인지를 못하다가도 그 후에는 바로 이제 충분한 각성 상태, 인지 상태로 회복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발작 뒤에 나타나는 혼란 시기는요. 그러니까 대개 기억이 없어요. 기억 상실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수분 동안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도요. 그 질문을 나중에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혼란 시기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도 발작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그러니까 의식 소실 당시였던 외상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작 시기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강력하게 근육을 수축하거나 또는 또 뇌압 상승에 의해서 이때는 두통,
또 근육 수축을 강하게 하면은 이게 또 근육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뇌전증 발작에서 좀 더 가까운 소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신과 뇌전증 발작을 감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